정부가 오늘 해외 주식형 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과 외환 거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투자와 거래에 불필요한 제도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요. 그 내용과 배경을 보도국의 정한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정부가 내놓은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비과세 혜택 부분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오늘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비과세 해외 펀드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내 주식펀드에는 매매와 평가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고 배당이익에만 과세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주식펀드는 배당이익을 포함해 매매와 평가 차익에 연 15.4%의 세금을 부과해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펀드를 통한 해외 투자가 국내 투자에 비해 불리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인당 3천만 원 한도로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를 도입해 평가 차익과 환차익 등에 물리던 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비과세 해외 펀드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는 날로부터 2년 동안만 판매될 예정인데요. 기존 펀드는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사실 지난 2007년에도 이 비과세 해외 펀드가 3년 동안 도입이 되면서 해외 펀드 붐을 일으켰었거든요. 그때와 지금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07년 비과세 펀드를 도입한 이후 2006년 말 2,600억 원에 불과하던 해외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1년 새 10조 1,000억 원으로 급증할 정도로 해외 투자 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매매와 평가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고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매매와 평가 손실이 환차익보다 커서 전체적으로 손해를 봐도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환차익까지 모두 비과세될 예정입니다. 또 당시에는 펀드 존속 기간 중 3년간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는데 이렇다 보니 전체로 보면 손실이더라도 비과세 기간이 끝난 이후 이익을 봤다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대 10년의 운용기간 전체를 비과세 기간으로 삼아서 펀드 운용이 끝났을 때 이익을 보는 경우에만 한 차례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펀드 납입 한도가 무제한이었지만 이번에는 1인당 3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기재부는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이 펀드에 지나치게 몰리면 자칫 부자 감세로 이어지는 등 혜택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납입 한도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해외 투자 활성화 대책을 몇 년 동안 이렇게 한시적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아무래도 해외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자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이 수출하기 어려운 여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 4월까지 315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다소 과한 측면이 있는데요. 지난 2012년부터 38개월째 이어진 경상수지 흑자로 외환 유입이 증가하면서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요. 안 그래도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등 부진한 상황에서 국내에 넘치는 달러를 해외로 돌려서 과도한 원화 절상을 완화하고 더불어 기업에게 해외 투자 기회도 늘려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번 해외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정부는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증권 투자가 100억 달러, 그리고 직접 투자가 50억 달러로 해외 투자가 연간 150억 달러 정도 늘어나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외환 수급 불균형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는 이 외환 거래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해외 유학을 보낸 자녀를 둔 부모들께서는 또 간편해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외환 거래 시 하루에 2,000달러 이상, 또 1년에 5만 달러 이상 해외로 송금하거나 하루 2만 달러 이상을 송금 받았을 때 은행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거래 사유를 통보함으로써 본인 여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외환 거래가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또 2,000달러 이상의 자본 거래를 할 때 사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했던 규제도 사라집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그동안 은행의 고유 업무로 묶여있던 외환 송금을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도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도록 외환 거래를 간편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외환 거래가 보다 신속하고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정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